자빠져 있어도 사랑해. 안녕하세요. 미주 복음방송 자빠져 있어도 사랑해. 저희는 제임스 장, 크리스틴 장입니다. 예능에서 보면 연예인들이 나와서 자신이 학교 다닐 때 성적표를 공개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거기서 보면 어릴 때 성적이 공개되기도 하고 특별히 생활기록부가 흥미로운데요. 선생님들이 코멘트를 달아주신 것이 재밌더라고요. 그렇죠. 시청자들은 연예인들이 성인이 된 모습만을 보고 그 사람의 이미지가 있는데 어릴 때는 어땠을까 하고 궁금하기도 하죠. 그중에 특히 저는 개그맨들에게 선생님들이 유난히 많이 하신 말씀이 있어서 재밌었는데요. 개그맨들에게 어떤 공통적인 것이 있나요? 네네, 있더라고요. 그 자주 보이는 것이 산만하다, 떠든다, 주의 집중을 못한다. 유난히 그 개그맨들에게 많은 코멘트여서 인상에 남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렇겠네요. 다 그렇진 않겠지만 개그맨들이 지금도 프로그램에 나와서 엄청 좀 산만하고 막 떠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자료에 보니까 개그맨 박명수에게는 선생님이 뭐라고 적어두셨는지 아세요? 뭐라고 했죠? 너무 재밌는데요. 고자질이 풍부하다라고 하셨대요. 네. 왠지 그림이 좀 그려지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아니, 그 생활 기록부에 고자질을 한다고 쓰는 것도 좀 특이한데 풍부하다는 표현도 참 특이하네요. 그죠. 쫄쫄 와가지고 선생님한테 뭔가를 좀 이르던 예, 그 예. 모습이 떠오르집니다. 예, 지금도 좀 그런 게 있잖아요. 아마 그때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선생님, 유재석이 떠들었어요. 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그죠? 네. 목소리 들리는 것 같죠? 맞아요. 아무튼 우리는 보통 어수선하고 집중을 잘 못하는 사람들에게 산만하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산만하다는 얘기는 보통 부정적인 뉘앙스로 많이 쓰이죠. 제임스님은 산만한 사람들 보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우선 정신이 없죠. 정신이 없고 그 주변에 네. 가면 뭔가 바쁜 듯한데 네. 이제 본인만 그런 게 아니라 주변에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또 좀 불안하게 만드는 게 있는 네. 것 같아요. 일단 어수선하고 네. 그리고 주변 정리가 안 돼 있으면서 뭔가 시간관념도 좀 없어 보이고 그럼 뭐 이 얘기했다가 저 얘기했다가 그렇죠. 중간에 막 끼어들었다가 맞아요. 좀 불안한 것 같이 보이는 네. 것 같아요. 네. 근데 보면 이 강아지를 이제 보면 걔네들도 성격이 있어요. 동물도. 네네. 네, 어떤 애들은 그렇죠. 진짜 네. 유난히 산만한 애들 맞아요, 있잖아요. 맞아요. 강아지 중에. 그리고 조금 나이 들면은 좀 차분해지기도 하는데 그럼 크리스티님은 산만한 사람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네, 산만한 사람을 보면 저는 너무 귀엽고 네. 예쁘고 깜찍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제가 산만하거든요. 네. 아니 뭐 제 남편이 맨날 책 어지럽힌다 그러고 또 뭐 있나? 하여튼 산만하고 생각이 많다. 뭐 네, 그러는데 그렇죠. 그게 뭐 어떻다고요? 난 귀엽기만 하던데. 그런 산만함으로 내가 좀 네. 피해를 본다면 네. 좀 달리 보이지 않을까요? 그쵸. 피해도 네. 보죠. 뭐 이렇게 좀 뭐 정신없고 뭐 그러니까 뭐 잘 잊어버리고 뭐 또 잃어버리고 그렇죠. 뭐 어디 뒀는지 네. 모르고 뭐. 아이들도 왜 학교 가기 전에 항상 네. 자기 걸 잘 정리하는 아이가 있고 또는 네. 어떤 아이들은 내가 뭐가 어디 있는지 뭐 노트가 어디 있는지 숙제가 어디 있는지 못 찾아가지고 한참 찾다가 또 그냥 갔는데 나중에 발견하는 네.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예, 그런 애들은 그래도 선생님이 숙제를 내줬다는 건 기억하잖아요. 네. 진짜 산만한 애는 선생님 숙제 안 내줬다 그런대요. 아예 까먹고. 까먹는 것도 아니에요. 안 들은 거예요. 예. 옆에 있는 떠들거나 딴 생각하느라고 선생님이 숙제 내줬는데 없다고 그렇게 아예 뭐 기억 속에 없는 건 또 더 심각하겠죠. 그렇네요. 아무튼 그 산만한 사람과 또 굉장히 이게 오그나이징이 된 분들도 있고 네.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요. 근데 산만하다는 것은 이전에는 성공하지 못할 사람으로 여겨졌는데요. 요새는 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지금은 순발력, 창의력, 뭐 유머 감각 등이 중요한 시절이 되었고 산만하다는 것이 이런 특징들과 좀 연결될 수 있다고도 하는데요. 특히 요새는 여성들은 호감 가는 남성의 특징으로 좀 유머 감각을 많이 뽑잖아요. 그래서 개그맨들의 아내가 미인들이 많은가 봐요. 그렇네요.
옛날에는 진중하고 말이 없는 남자가 인기가 있었는데 많이 변한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이런 산만한 사람들이 창조성 면에서 월등히 뛰어나다는 실험 결과가 있는데요. 산만한 것이 창조적인 것과 무슨 상관이 있을지 궁금해지네요. 네, 그게 이렇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자극이 계속 반복되어서 어느 시점이 되면 그 자극에 좀 무뎌지잖아요. 근데 그것은 우리 뇌에 잠재 억제 기능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어려운 말이네요. 잠재 억제 기능. 예, 이 잠재 억제 기능은 외부의 수많은 자극에 뇌가 일일이 반응을 하지 않도록 해줌으로써 쉽게 지치지 않게 해준다고 하는데요. 근데 사람마다 이 잠재 억제 기능의 활성화 정도가 다르다고 합니다. 이 기능이 왕성하게 활동을 하는 사람은 웬만한 자극에는 꿈쩍도 하지 않고 반응을 보이지 않는 반면에 이 기능이 약한 사람은 여러 번 본 것도 새롭고 신선하게 느낀다고 하네요. 오, 처음 본 것처럼. 그렇죠. 그래서 2003년에 발표된 하버드대 그 셀리 카슨 박사의 실험에 따르면 창의성 검사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사람들의 잠재 억제 기능은 평범한 사람들의 그것에 비해 7배가 더 낮았는데요. 오. 잠재 억제 기능이 낮은 사람들, 예. 낮은 사람들, 즉 주의력 조절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더 좀 창의적이라고 합니다. 네. 주의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뭔가를 주의 깊게 보지 않고 그때그때 딴짓하느라 흘려보내니까 누가 뭔 말을 해도 금방 잊어먹고 처음 보는 것처럼 새롭고 신기하게 느낄 수 있다는 거네요. 하지만 이런 사람과 같이 사는 사람은 좀 짜증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아무튼 이런 사람들의 창의성 검사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니까 산만한 것이 꼭 나쁜 것만 아닌 것 같기도 해요. 예, 그렇죠. 의외로 산만한 사람이 장점이 많아요. 산만한 사람은 일단 다른 사람들보다 활력이 넘치죠. 그리고 어수선하지만 생각이 많아서 호기심과 창의력이 뛰어난 거죠. 산만하지만 여러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이 많은데요. 화가 살바도르 달리, 피카소, 고흐가 그렇고요. 문학가로는 톨스토이, 버지니아 울프, 피츠제럴드가 있습니다. 대단히 이분들이 다 산만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렇죠. 예. 또 경영인 중에도 많은데요. 헨리 포드, 말콤 포브스, 빌 게이츠, 앤드루 카네기, 라이트 형제, 에디슨, 벤저민 플랭클린이 있고요. 정치인 가운데는 존 F 케네디, 체 게바라도 있습니다. 아니 이게 뭐 어떤 과학자나 예술가들은 좀 모르겠는데 이 경영하시는 분들은 산만하면 돈을 잘 못 벌 것 같은데. 저도 이게 지금 경영인이 꽤 많잖아요. 그렇죠. 예. 그 생각해 보니까 경영이야말로 좀 창의적인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또 맞아요. 호기심으로 뭔가 저지르는 예, 그런 거 뭔가 대박 해보고. 사건 예. 일어나잖아요. 여기저기 이것저것 좀 해보다가 그렇죠. 그중에 뭐 하나 걸리면 또 대박이 나는 거네요. 네네. 뭐 호기심이 없고 뭐 이제 하나 붙들면 그거만 또 꾸준히 하는 사람은 뭐 본인의 분야에선 열심히 할지 모르지만 창업을 좀 쉽게 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저지르는 사람은. 그렇죠. 근데 그 산만하다는 사람들이 네. 막 항상 언제나 모든 걸 산만한 게 아니라 네. 보통 산만하게 하다가 또 자기한테 꽂히는 게 있으면 네. 그것도 집중하기도 하고. 맞아요. 뭐 그런 것도 우리가 있겠죠. 산만하다고 생각하면 막 너무 정신없고 막 개막라인이 같은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 네. 산만한 걸 갖고 있지만 그것을 잘 관리한 사람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경영인 같은 사람이 뭐 그 큰 기업을 혼자 할 거 아니고 결국 여러 사람하고 관계도 필요하고 또 어떤 조직 장악력도 필요하고 리더십도 필요한데 엄청 산만하고 그런 사람이 그걸 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산만해야 꼭 잘한다는 건 아니지만 네. 산만한 사람도 잘할 수 있다. 네. 어떤 뭐 분야에서. 네, 그 장점이 있다는 거죠. 예, 그렇겠네요. 정말 항상 그 좀 어수선하고 네. 산만하면 뭐 이 사람이 커서 뭐가 될까? 네. 이 아이가 이거 뭐 커서 좀 사람 구실 잘 못하지 않을까 예. 걱정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하지만 자기가 어떤 좋아하는 분야나 네. 꽂히는 면에서 자기의 어떤 장점을 잘 발휘만 할 수 있다면 그럼요. 그죠? 산만한 것이 또 장점이 될 수도 있다. 지금 뭐 요즘 연예인들 보면 돈 얼마나 잘 벌어요. 그렇죠. 그 사람들 예. 옛날에 진짜 생활 기록부 보면 글쎄 뭐 성공할 거라고 짐작했던 사람들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근데 이제 예. 이 사회가 변하다 보니까 필요한 그 능력이 그때그때 달라지잖아요.
맞아요. 이게 정신은 없지만 네. 요란하고 정신없고 막 리액션 크고 네. 하지만 어떤 대중들은 또 그런 것을 보면서 그렇죠. 자기가 없는 것을 보면서 또 어떤 만족감을 느끼고 그렇죠. 그죠? 찾을 수도 있으니까요. 예, 예. 나보다 너무 잘나고 그다음에 결점 하나 없는 사람이 나오면 왠지 기죽고 별로 사랑하는 마음이 안 드는데 나보다 되게 좀 어설픈 사람이 나와서 그냥 허당 같은 얘기하면 사랑스럽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인기가 있는 거죠. 옛날에 이제 공부를 잘하는 애들 중에 네. 대부분은 좀 차분하고 집중이 있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네. 제 주변에도 되게 정신은 없는데 예. 정말 수학 문제 정말 잘 풀고 어, 그런 아이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좀 천재형에 가깝겠죠. 뭐 그렇죠. 막 되게 정신없고 뭐 노력형은 아니고. 말도 조리 있게 잘 못하고 예. 하는데 왜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학교 다닐 때 그 교수님들 중에서도 네. 본인이 너무 실력이 좋고 막 그 공부 잘하고 연구도 잘하시는데 네. 가르칠 때 보면 네. 말씀도 잘 좀 못하고 네. 되게 막 어수선하고 네,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그렇죠. 자기 머릿속에는 다 있으니까 이것저것 네. 조금씩 꺼내서 막 보여주려고 알려주려고는 하지만 네. 좀 정리가 좀 잘 안 되시는 분들도 네. 있었던 것 같아요. 예, 나름 매력 있어요. 그런 분들. 맞아요. 예. 이렇게 듣다 보니까 산만해야만 성공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사실 그렇지는 않죠. 맞아요. 아무래도 성공하려면 주의 집중력이 높고 인내심이 많고 또 계획적인 사람들이 또 유리하기도 한데요. 네. 산만한 것은 한 가지 일을 끝까지 할 수가 없어서 어느 분야에서 성공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럼 여기서 우리 찬양 한 곡 듣고 다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찬양은 손경민, 이윤화, 주리, 김정희, 이기명이 함께 부릅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
여기에 산만함 때문에 생활에 지장을 많이 받고 있는 분이 고민 상담을 하신 것이 있는데요. 제가 그 사연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현재 대기업에서 마케팅 매니저로 일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저는 대학 시절부터 산만함으로 어려움을 겪어왔지만 취업 후 그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일을 하면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기한 내에 완수하는 것이 필요했는데요. 그것이 저에게는 너무 힘들게 다가왔죠. 매일 아침 저는 하루 일정을 계획하지만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메일과 메시지에 답변하는데 시간을 허비합니다. 그 후 한 가지 프로젝트에 집중하려고 시도하지만 동료들이 끊임없이 질문을 하고 회의가 예정되어 있어서 자주 일을 중단하게 되죠. 어느 날 저는 중요한 프레젠테이션 준비를 하던 중 동료가 요청한 자료를 찾다가 인터넷 서핑에 빠져버렸지 뭐예요? 그러다 보니 시간은 훌쩍 지나갔고 프레젠테이션 준비는 반도 채우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결국 준비가 미흡한 상태로 회의에 들어가게 됐고 이는 팀 전체의 실적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죠. 이러한 일이 반복되자 저는 팀장님께 자주 꾸지람을 듣게 되었고 자존감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아 밤에 잠도 잘 이루지 못했고 점점 더 피곤해졌습니다. 결국 산만함이 저희 직업적 성과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건강과 삶의 질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데요. 저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걸까요? 산만함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그 힘든 마음이 아주 생생하게 느껴지는 사연인데요. 많은 분들이 겪는 문제일 것 같고 공감을 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 크리스틴님은 어떤 부분에 공감을 하시나요? 네, 아침에 하루 일정을 계획하지만 뭔가 그대로 안 되는 거? 네, 저한테 자극이 오면 거기에 이제 또 정신이 팔려가지고 하루에 끝낸 일이 별로 없는 거. 제임스님은요? 뭐 비슷한데요. 그죠. 요새는 워낙 그 볼거리도 많고 세상이 다양하잖아요. 맞아요. 어느 날 또 갑자기 이런 뉴스가 또 확 어떤 속보가 나오면 또 빠져가지고 또 듣다가. 네. 그죠? 어느 날 또 어떤 유튜브에 뭐가 나오면 또 한참 또 보다가 눈길을 끌고 막 하는 것들이 또 많고. 요새 보면 무슨 네. 제목 학원에 다니는 것처럼 그 제목들이 그쵸, 아니 굉장히 내가 안 자극적이고. 보려고 해도 궁금하고. 이거 하나는 꼭 봐야 돼 하고 그걸 보게 되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대부분 진짜 허무하고 별 얘기 아닌 것들이 그러니까요. 많아요. 그래서 역시 속았구나. 그러면 그 옆에 또 아니야 이건 진짜 같아라는 게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또 또 누르게 되고. 그러니까 워낙 세상이 다양해지고 네. 또 볼거리 또 들을거리가 많아지다 보니까 사람의 정신을 좀 산만하게 네.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빠져들게 되는 것. 그리고 세상 유혹들이 사람들이 많은 다 거죠. 산만한 것 같지 않아요? 근데 그 중에 물론 집중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근데 그럼요. 이런 차이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이제 자극이 많은 시대긴 하지만 그 자기 절제가 잘 돼 있는 사람은 그러다가 또 자기 하는 일에 이렇게 다시 돌아올 수가 있는데 절제가 안 되는 사람은 또 거기에 빠져서 하루 종일 뭐 했나 싶은 하루를 보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환경 속에서 자기 관리가 너무 필요하죠. 필요할 것 같아요. 예. 그 사연을 보내신 분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현대 사회를 사는 사람들이 많이 겪고 있는 문제일 것 같은데요. 개인의 특성도 있지만 사회가 조장하는 것도 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산만해지는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때때로는 정말 스마트폰이 없던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요. 끝없이 울리는 전화기, 또 카톡, 알람 등이 정말 피곤하죠. 피곤하죠. 아예 전화가 없다면 신경을 끌 수 있을 텐데요. 맞아요. 옛날엔 그랬었는데, 그죠? 맞아요. 아무래도 신경 안 보려고 해도 그 신경이 쓰이고, 네. 그리고 또 요새는 정보가 너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내가 굳이 필요하지도 않은 정보가 전화기만 잡으면 수시로 들어오니까, 아까 그 사연 보내신 분이 인터넷 서핑하다가 회의 준비를 못 끝냈다고 하셨잖아요. 이거 여러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요새 세상이 너무 또 빠르고 바쁘잖아요. 네. 할 일도 너무 많고 또 경쟁도 심하고 이것도 해야 하고 저것도 해야 하고 또 마음이 급하고 그러니까 집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맞아요. 모든 것이 빨리빨리 짧은 시간 안에 성과를 내야 하는 특히 한국 사람들 특징이 더욱 스트레스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이와 관련해서 소개해드리고 싶은 단편 소설이 있는데요. 그 윤오영 작가님의 방망이 깎던 노인이라는 글이 있어요. 시대 배경은 1930년대 중반쯤입니다. 옛날이네요. 네,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 동대문 맞은쪽 길가에 앉아서
방망이를 깎아 파는 노인이 있었다. 방망이를 한 벌 사가지고 가려고 깎아달라고 부탁을 했다. 그는 잠자코 열심히 깎고 있었다. 처음에는 빨리 깎는 것 같더니 저물도록 이리 돌려보고 저리 돌려보고 굼뜨기 시작하더니 이내 마냥 늑장이다. 내가 보기에는 그만하면 다 됐는데 자꾸만 더 깎고 있다. 이제 다 됐으니 그냥 달라고 해도 못 들은 채 한다. 더 깎지 아니해도 좋으니 그만 달라고 했더니 화를 버럭 내며 끓을 만큼 끓어야 밥이 되지. 생쌀이 재촉한다고 밥이 되나? 하면서 오히려 야단이다. 얼마 후에 노인은 또 깎기 시작한다. 저러다가는 방망이는 다 깎여 없어질 것만 같았다. 또 얼마 후에 방망이를 들고 이리저리 돌려보더니 다 됐다고 내준다. 사실 다 되기는 아까부터 다 돼 있었던 방망이다. 집에 와서 방망이를 내놨더니 아내는 예쁘게 깎았다고 야단이다. 집에 있는 것보다 참 좋다는 것이다. 아내의 설명을 들어보면 배가 너무 부르면 다듬이질할 때 옷감이 잘 치이고 같은 무게라도 힘이 들며 배가 너무 안 부르면 다듬이살이 펴지지 않고 손이 해먹기가 쉽다는 것이고 요렇게 꼭 알맞은 것은 좀처럼 만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나는 비로소 마음이 확 풀렸다. 그리고 그 노인에 대한 내 태도를 뉘우쳤다. 참으로 미안했다. 네.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이야기인데요. 이제 그 노인에 대한 태도를 뉘우쳤다 그랬잖아요. 네, 예. 이제 노인한테 엄청 지청구를 하고 그렇죠. 빨리빨리 빨리 해달라고 해줘야 되는데 안 하는데 해주니까. 네, 손님이 괜찮다는데 그 할아버지께서 붙들고 끓일 만큼 끓여야 밥이 되지. 생쌀 가지고 제족한다 먹겠냐. 밥이 되냐. 그죠. 그러니까 이분은 그 자기 직업에 대한 투철한 장인 정신 같은 게 있는 분이셨던 것 같아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산만하고 정신없이 대충해서 그래 파는 게 아니라 뭘 하나 잡으면 집중해서 차근차근 그렇죠. 완성도를 높일 때까지. 끝까지 예, 맞아요. 내 마음에 들 맞아요. 때까지. 예. 그게 장인 정신이죠. 예. 근데 이렇게 해서는 밥 먹고 살기 힘들 것 같지 않아요? 나의 정말 그 장인 그 기술이 살아있는 네. 작품을 만들어서 주려고 그 방망이를 깎아대는데 그 남자 손님이 방망이에 대해서 뭘 알겠어요. 그냥 맞아요. 대충 깎아서 네. 줘도 됐을 텐데. 네. 그래서 그걸 갖고 와 보니까 아내가 예쁘게 깎았다고 야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그 아내는 다듬이질을 이제 해보는 분이니까 그 방망이를 많이 써봤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딱 적당한. 그렇죠. 고객의 니즈에 맞는 네. 뭐가 있긴 있었던 거죠. 그렇죠. 저희도 이렇게 살림해 보면 뭐 비슷비슷해 보여도 이렇게 손에 딱 맞게 뭔가 정성 들여서 만든 건 좀 다르고 그런 거 있잖아요. 명품은 1%가 다르다 그랬나? 그렇죠. 그 명품이 사실은 뭐 그런 들어가는 원가나 뭐 인건비나 이런 걸로만 따진다면 네. 사실 그렇게 큰 차이가 있진 그럼 않지만 비슷할 것 같아요. 한 90%가 좋더라도 거기서 90 뭐 이걸 95%, 96% 이렇게 좀 1%씩 올리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정말 그 1%를 올리기 위해서는 네. 한 200%의 노력이 들어가는 필요할 것 이런 같아요. 것들이 있으니까 그 차이가 인정받는 거죠. 예. 그 우리의 산만함에 대해서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산만함과 이런 집중력 네. 이런 것들이 사실 사람마다 많이 다르잖아요. 예. 그 다름이 있는데 이런 산만함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성경 구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누가복음 10장 41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도 너무 유명한 네, 말씀인데요. 예수님 앞에 마리아와 마르다가 네. 등장을 해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마르다는 또 잘해드리고 싶고 그럼요. 음식도 대접해야 되고 할 일이 많죠. 손님도 또 혼자 오신 게 아니잖아요. 네. 이래 오시니까 바쁘고 정신없이 이것저것 해야 되고 하는데 또 마리아는 그 말씀을 사모해서 네. 예수님 옆에서 말씀을 고대하고 네. 있었는데 예. 어떻게 보면 또 마르다가 좀 억울하게 느낄 수는 맞아요. 그러니까 있을 것 이 같아요. 구절을 그 교회에서 좀 사역 많이 하시는 그렇죠. 분들은
억울하다. 나도 할 말이 있다. 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그 사역을 하다 보면 뭐 분주하고 준비하고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은데 누구는 이제 안 하고 나만 열심히 하고 그랬는데 그 칭찬을 받아도 부족할 판에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분주하게 하지 말고 말씀을 더 사모해라 이런 뜻으로 들리니까 나도 말씀 앉아서 말씀 듣고 싶지. 근데 누가 그렇죠. 이래? 이건 누가 해? 이런 맞아요. 일을 생각이 또 하긴 들죠. 해야 되니까 그럼요. 손님 접대도 해야 되고. 예. 하지만 그래서 이 선택과 집중이 네. 중요한 것 같은데요. 예.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때, 예. 이 일이 정말, 복음에 합당한 것인지, 이게 꼭 필요한 것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고 또 집중해서 하는 것들도 필요한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마르다처럼,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이걸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분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또 우리 어떤 영적으로 우리가 네. 깨어있다면, 이런 것들이 구분이 좀 될 수 있을 텐데, 예. 정말 우리가 어떤 율법이나 형식에 매여 있다면, 예. 그런 구분보다는 내가 뭔가 좀 내가 해야 예. 될 것 같다. 내가 몸을 움직여야 네. 좀 될 것 같다 네. 하는 생각이 더 먼저 오고, 예. 그게 또 더 산만한 분들이라면 훨씬 더 그런 정신없이 그런 쪽으로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내 마음의 중심을 살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사역을 열심히 하는데, 그 마음 안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잘 자리 잡고 그게 우선이 되는 건지 아니면 그렇죠. 이 사역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또 이웃을 미워하게 되는 건 아닌지 그거를 잘 살피는 마음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네. 이 말은 우리 각자가 독특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 속에서도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산만함을 가진 사람들도 그들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또한 성경은 고난과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죠. 어떤 사람은 집중을 잘하고 인내심이 많아서 한 가지 일에 파고들게 하셨고요. 어떤 사람은 호기심이 많고 산만해서 이런 일 저런 일 다양하게 시도하고 반짝반짝 아이디어와 창의력이 풍부하게 하셨고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를 향한 선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네, 하지만 또한 우리는 주님 안에서 날마다 더욱 성장하며 성숙하려는 노력 또한 게을리하면 안 되겠죠. 지금 자신이 산만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자신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서 또한 장점을 충분히 살리려는 노력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이 되겠죠. 그럼 저희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끝곡으로 김주택, 존 노가 함께 부르는 은혜 아니면을 들려드리면서 미주 복음방송 자빠져 있어도 사랑해 다음 주일 1시 반에 또 만나요.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려 완전한 사랑 주님의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네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은혜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네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이제 나 사는 것 아니요